올해 92세이지만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 한의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중병을 앓고 의사들조차 고개를 저을 만큼 위중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환자들을 돌보며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40년 전이었지. 진찰을 받아보니 이 몸 상태면 3년도 살기 어렵다고 하였어. 영양제? 나도 한때는 몸이 좋지 않다고 하니 겁이 나서 하루에 10알도 넘게 먹었지. 그런데 내 몸은 점점 더 나빠졌어. 하지만 결국 날 살린 건 내 몸을 진짜 아는 음식들이었지. 박사님이 말하는 의사들도 매일 챙겨 먹는 장수식품 5가지. 이것은 특별한 약도 아니고 값비싼 슈퍼푸드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지만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40년을 더 살게 한 기적의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병 없이,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 그 비결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70대, 80대, 90대는 물론 40대, 50대, 60대여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은 박사님의 말을 통해 큰 돈 드는 약이나 영양제 없이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5가지 자연식품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챙기는 방법,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2세를 맞이한 한의학 박사 이재한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리라고는 저 자신도 제 주변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저는 큰 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상태로는 3년도 어렵다고 하였죠. 그때는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 생의 끝자락에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참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다는 영양제나 약을 선물 받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닥 없었고 오히려 몸은 더 나빠져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을 바탕으로 오래 살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살린 장수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환자들,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음식들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40년은 더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음식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장수를 위한 이 자연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저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과 삶을 함께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자연이란 사실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고 사는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발효식품, 특히 된장과 청국장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효의 결정체입니다. 흔히들 된장찌개나 한 그릇 끓여 먹는 음식쯤으로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된장과 청국장은 약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소와 영양소는 몸속 독소를 풀어주고 장을 살리며 면역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된장은 콩을 삶아 발효시켜 만든 숙성 음식입니다. 그 과정이 짧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숙성시켜야 비로소 좋은 된장이 됩니다. 좋은 된장은 색이 짙고 쿰쿰한 듯 깊은 향이 납니다. 너무 짜지 않으며 혀끝에 단맛이 남습니다. 제대로 만든 청국장은 특유의 냄새가 있지만 그 냄새가 바로 효능의 증거입니다. 몇 해 전 7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고혈압, 당뇨에 위장도 약하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지요. 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식습관부터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때 권해드린 게 바로 된장과 청국장이었습니다. 약간의 조리를 더해서 하루 한 끼 이상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 혹은 청국장 낫또처럼 생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속도 편안해졌다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자연에서 온 발효식품이 몸에 스며들면 그만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된장과 청국장을 고를 때는 반드시 직접 띄운 메주로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시판 제품 가운데는 첨가물이 들어가거나 발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국산 콩을 삶아 메주를 띄우고 말리고 지프로 묶어 항아리에 담는 과정을 거치지요. 쉽지 않지만 한번 제대로 만들어두면 1년 이상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섭취법도 중요합니다. 청국장은 가급적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열에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이지요. 된장은 찌개로 끓여도 좋지만 짜게 먹지 않도록 국물의 양을 넉넉히 해 풍미로 드시길 권합니다. 이때 자연의 선물인 채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단지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루 한 끼는 된장국을 먹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 발효식품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지요. 김치 역시 이 점에서 좋은 식품이 되는데요. 김치는 그저 반찬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와 계절의 순환, 사람의 손길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생명의 음식이지요. 배추 한 포기에도, 무 한 토막에도, 거기 담긴 마늘과 생강, 고춧가루, 젓갈 하나까지도 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발효되는 과정은 마치 한약이 다려지듯 깊어지고 변해가는 생명작용과 같습니다. 좋은 김치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재료가 정직해야 합니다. 요즘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인공 조미료를 많이 쓰는데 그런 건 오히려 장을 망칩니다. 진짜 좋은 김치는 배추나 무, 양념 하나하나에 품이 들어가야 하지요. 국산 재료, 자연산 젓갈, 그리고 화학 조미료 없이 만들어야 제대로 발효되고 몸에 이롭습니다. 김치에 시간을 아껴선 안 됩니다. 김치도 약과 같아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갓 담근 김치는 맛은 좋지만 속을 차게 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 서늘한 곳에서 익혀야 장에 좋은 유산균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겨울 김장은 초봄까지 두고 먹을수록 더 깊은 맛과 약성을 띠게 됩니다. 또한 너무 짜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옛날엔 장기 보관을 위해 소금과 젓갈을 많이 넣었지만 요즘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니 짜지 않게 담그는 것이 좋지요. 그래야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치는 날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속이 찬 사람이라면 살짝 데우거나 볶아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익어서 신 김치는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된장국이나 달걀찜에 곁들여 먹으면 좋지요. 고기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소화도 도와주고 기름기를 중화시켜줍니다. 밥 먹고 난 후 요거트 한 잔씩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식품 중 하나지만 요구르트는 요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발효식품입니다. 요구르트는 우유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을 책임지는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요구르트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온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요거트를 선택하면 아침이 가볍고 개운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장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요구르트를 고르실 때는 선택법이 있는데요. 반드시 단맛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판되는 요구르트 중
상당수가 설탕이나 과당, 인공향료가 들어있어 오히려 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섭취한다는 이유로 당을 과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꼭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유산균 스타터를 이용해 집에서도 손쉽게 요거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섭취 시기는 아침, 공복이나 저녁 식사 후 소화가 마무리되는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그때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기 쉬우며 꿀이나 바나나, 견과류를 곁들이면 포만감도 좋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속이 찬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거나 따뜻한 차와 함께 섭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하실 수 있고 위산이 많거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께는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당을 제거한 제품이나 식물성 유산균 발효식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분이 들어간 제품을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 면역력이 아주 약한 노인분들이나 장기 입원 중인 환자분들께서는 섭취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체질에 맞아야 약이 되지요. 음식은 사람을 살리고 식습관은 삶을 바꿉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지요. 자연이 주는 가장 오래된 의학, 발효의 지혜를 우리 식탁 위에서 다시 되살리면 어떨까요? 40년은 더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장수 음식,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90세가 넘으니 많은 분들이 장수의 비결을 묻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버섯을 가까이 두세요. 버섯은 오랜 세월 동안 약재로도 음식으로도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자연이 주는 가장 정직한 보약 중 하나지요. 특히나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항암 작용 같은 효능은 동양의학에서도 일찍이 주목해온 부분입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것은 표고버섯,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그리고 차가버섯입니다. 이들 모두 각기 다른 효능을 지니고 있기에 상황과 체질에 따라 적절히 섭취하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영양소와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장을 편안하게 해주지요. 영지버섯은 오래전부터 불로초라 불리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간 기능을 도와주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상황버섯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버섯에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8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만성 피로와 수면장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영지버섯을 대추와 함께 달여 하루에 한 잔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 식사에는 느타리버섯을 곁들인 나물 반찬이나 표고버섯을 넣은 들깨탕을 추천드렸지요. 몇 달 후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밤에 푹 잘 자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더 기뻤던 것은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죠. 특히 버섯은 국이나 찜, 구이, 장아찌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 들기름에 살짝 볶아 밥 위에 얹어 먹는 것을 즐깁니다. 간단하지만 깊은 맛이 나고 속도 편안하지요.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체질에 맞지 않으면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버섯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
저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드시 신선한 상태로 조리해 드시고 건조 버섯은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를 피해 주세요. 또 영지버섯처럼 약성이 강한 종류는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른 향과 식감을 주는 버섯은 마치 인생의 깊이처럼 다채롭고 진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여러분도 매일 식탁 위에서 버섯류의 반찬을 꼭 놓아보세요. 저는 역시 오늘 아침을 느타리버섯 된장국으로 시작하며 여러분의 장수를 응원할까 합니다.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요즘같이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80이 넘어서도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저를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준 음식 세 번째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제가 9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매일 먹는 계란 한 알 덕분입니다. 저는 평생을 한의학에 몸담으며 많은 환자들을 돌봐왔고 수많은 식재료를 제가 직접 먹어보면서 연구해왔지만 계란만큼 단순하면서도 귀한 식품은 드뭅니다. 계란은 작지만 생명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영양의 보고입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린,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비타민 D, 비타민 B군까지 정말 고루 들어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계란은 이를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에 안 좋지 않느냐고 물어보시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분들이 하루 한두 알 정도 드시는 것은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이롭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야겠지요. 한의학적으로도 계란은 신장을 보호하고 기혈을 돕는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기운 없고 입맛 없는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계란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요즘은 유정란, 방사유정란, DHA 강화 계란 등도 많이 나오는데 환경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계란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지요. 계란을 삶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반숙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잘 흡수됩니다. 속이 찬 분들은 생강차나 따뜻한 죽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 들기름에 살짝 지진 계란 부침도 고소하면서 위에 부담이 덜 가는 좋은 음식이지요. 장수 마을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아침마다 노인분들이 소박한 된장국과 계란, 채소 반찬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그분들 얼굴을 보면 정말 잔잔한 기운이 흐르고 있죠.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고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할머니들은 대부분 하루 두 끼 정도를 드시는데 아침엔 꼭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이 상에 오릅니다. 한 번은 103세 되신 할머니께 장난을 섞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뭐 드시고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자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그냥 맨날 아침에 계란 하나 먹었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그래.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남던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라는 건데요. 너무 오래 익히면 황화수소 같은 성분이 생기면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숙에서 거의 다 익은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달걀 하나를 따뜻하게 건네보세요. 그것이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한 가장 소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음식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 역시 20년 전부터 종종 먹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영양제 대신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해조류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미 모든 해답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장수하신 분들의 식습관을 유심히 살펴왔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공통점이 바로 해조류의 섭취였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어촌 마을에서는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관절도 부드럽고 기억력도 좋으며 심지어 치매 증세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 마을을 찾아가 한 분 한 분의 생활을 기록했고 거기서 알게 된 해조류의 힘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해조류는 대표적으로 미역, 다시마, 김, 매생이, 파래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에는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쉽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 많은 돈을 들여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미역과 다시마는 체내 독소를 배출해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대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매생이는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탁월하지요. 김과 파래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많아 면역력 강화에 이롭습니다. 해조류는 요리로 먹기도 참 좋습니다. 미역은 국이나 초무침으로, 다시마는 국물 내거나 조림으로, 김은 간장에 살짝 찍어 먹어도 훌륭합니다. 매생이는 조개나 굴과 함께 끓이면 기가 막힌 국이 되지요. 단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요오드가 많은 다시마, 미역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약도 독이 되는 법이니까요. 장수 마을의 어르신들께 들은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 냄새 나는 국 한 그릇이 내 친구요, 약이었지.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해조류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바다의 기운을 머금은 생명의 선물이며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되살리는 자연의 처방전이죠. 매일 한두 번이라도 해조류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쌓여 건강한 노후와 장수를 선물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들과 노인들은 물론 남녀노소 불문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장수 음식이기도 한데요.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여겨온 약재입니다. 그저 피로를 푸는 보조식품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 홍삼은 기를 북돋우고 면역을 튼튼하게 해주며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 같은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 젊은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건강 자산이지요. 특히 홍삼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체내 염증을 낮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주며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난 뒤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홍삼 한 잔이 하루의 균형을 지켜주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도 방법을 지켜 섭취해야 그 참된 효능을 발휘합니다. 홍삼은 공복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후나 가벼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특히 공복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 열이 많으신 분들은 적정량을 지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다니까 그냥 많이 먹자 하시는데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작게, 꾸준히 제때가 핵심입니다. 혹시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1g 내외의 농축액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에 타서 마셔도 좋고 요즘은 젤리나 스틱형으로 간편하게 나온 제품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섭취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영양제를 그렇게 드세요. 아예 안 먹게 하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만 먹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외에도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고 싶다면 이것을 택해 보세요. 챙겨 먹으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인데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단지 감기 예방용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와 염증을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부나 관절,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섭취법 중 하나로 메가도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수그램 단위로 비타민C를 복용하는 고용량 요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효과를 보는 분들도 많지만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 염증성 질환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고령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겐 메가도스 요법이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신장결석이 있었던 분들,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 또는 철분 대사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해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체질에 따라 위장장애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쓰림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땐 속쓰리지 않은 비타민C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에 하루 섭취량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물과 함께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오메가3 역시 좋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뇌 건강을 도와주지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뇌세포도 노화되는데 오메가3는 이런 노화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에게 더욱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붓는 분들,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아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먹어도 되는 걸까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신 분은 의사와 상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도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면 멍이 잘 들거나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식물성 오메가3도 나오니 그런 경우엔 대체제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섭취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높고 속도 편안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더부룩하거나 속이 메스꺼릴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노화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장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은 영양제만 많이 먹기보다는 저에게 40년을 벌어준 앞서 말씀드린 장수식품 5가지로 건강을 챙겨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